자, 꼬인 인생도 멋지게 풀어주는 강사, 만나면 행복한 강사, 만나면 선물 같은 강사, 상진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어, 우리 강사님들은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동그라미, 펴야 산다. 모르시는군요. 네? 펴져야 산다. 펴져야 산다. 오, 네, 200점입니다. 펴져야 산다. 자, 우리 인생도 펴져야 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 분위기 한번 바꾸기 위해서, 자, 와이키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이키키! 네. 자, 이렇게 입꼬리만 올려도 우리 인생의 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웃기만 해도 행복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자격인증교육원의 도움받을 기관을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터닝포인트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 사모로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헵시바 워십댄스 원장으로 20년 동안을 제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 뭐냐? 워십은 찬송과 복음통에다가 말씀의 옷을 입혀서 창작한 곡을 다양한 장르로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성경이 읽어지는 말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워십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니어 교육에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강사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얼음땡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때가 왔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도 어, 시니어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강사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누는 천여 명과 한 5년 동안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감사일기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 오감사 하루에를 그걸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한 5년 동안 지금까지 블로그를 아침마다 루틴처럼 제가 각 카톡방마다 아침에 14개 잠을 때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블로그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버 과정을 열심히 하고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 터에 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2년도에 1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게 되었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정말 그 엄마의 빈자리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세상 또 다른 커다란 노트처럼 당첨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인가? 아니면 지켜진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특별한 인생인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진정한 정체성이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 감당하기 힘든 일,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이동해서 갑자기 새벽에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고 설명으로 해석하기 힘들고 해석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앞에 눈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프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이면 회복돼서 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편마비로 언어장애까지 와가지고 소통도 잘 안 됐고 치료하면서 그나마 언어는 빨리 돌아왔었는데요. 정말 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활동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강의를 포기할 수가 또 없었고 또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도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면 진단 그 키트 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보고 들어갔다가 또, 또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감사하게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덕분 많은 분들 때문에 언어 회복되면서 정말 누워 있었는데 앉게 되고 또 서게 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정에 혼자 있으면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고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쉴 수가 없었고 몸이 아파도 그 다음날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만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보금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살짝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웃음을 전달하는 정말 행복한 강사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제가 제 마음을 도닥이면서 제가 정말 저에게 셀프 칭찬으로 저를 다 도닥이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 하루하루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으면서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서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재활 치료 중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게 이 닥친 그 위기를 모르셨어요.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가정의 힘든 일들을 알 수가 없었죠. 저에게 이렇게 몰아닥친 이런 인생 소트리가 인생을 짓누르는 쓴뿌리가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해석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올라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를 가졌냐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해요. 정말 저는 숨 막힐 정도로 달려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강사 얘기를 하면서 3만 원짜리 강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3만 원짜리 강사를 시작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 강의를 제가 그래도 전북 익산에서 큰 주간보호센터를 소개를 받아서 제가 몇 군데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보호센터를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금은 여성대학, 주부대학, 그다음에 농협대학,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연세대 의사 선생님들
은퇴 선생님들까지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을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 리더십 특강으로 제가 여성 강의 리더십을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또한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정말 오늘 제가 1000명의 노인 일자리 1600명을 한 번은 1000명, 그 다음에 600명을 놓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이런 강의를 하면서 굉장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 삶의 터닝포인트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니어들 강사들의 그 자격 양성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자격 과정들이 지금 요즘 핫한 파크 골프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TV조선 장수상의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가 6월 7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고 많은 강의를 전국으로 강의 여행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블로그의 힘이었어요. 제가 5년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아까 루틴처럼 제가 블로그 카톡방 연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돈 들이지 않고 온라인에 건물주가 될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로 블렌딩해서 온라인의 땅을 소유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블로그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강사라면 블로그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강사님들이 성장하고 또 이 미래를 꿈꾸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우리가 돈을 저축하듯이 블로그도 저축을 하세요. 꼭 강의하고 하는 것만 포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맛집 가볼 만한 곳, 건강 상식 이런 것들 포스팅을 해보세요. 검색으로 타고 들어와서 강의 연결까지 되더라고요.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큰 행동을 2달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요. 행동이 습관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4달을 하게 되면 지인들이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6개월을 하게 되면 눈에 튀게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타난대요. 이렇게 같은 습관을 1년 12달을 반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은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니에요. 적어도 2달을 해야 돼요. 60일을 반복하면 돼요. 너무 길라고요? 딱 60일만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안 하면 불편해서 안 될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매일 샤워하고 우리가 스킨 로션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성장의 길이 보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잖아요. 저도 날마다 저와 싸우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포스팅할 때. 그렇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전국에서 강의가 들어오고 또 여러 장면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는 그동안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제가 달려왔어요. 인생의 향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세상의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인생의 향해를 위해서 집중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내가 주인공이 될 때까지 견뎌냅니다.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혹시 무슨 새인가 아세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래요. 까마귀는 계속 그 독수리를, 목덜미를 쪼아댄대요. 그런데 독수리는 꿈쩍하지 않고 하늘 높이 기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까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죽게 된대요.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목표를 향해서 비상하십시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명품 강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가 될 때까지,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비상하십시오. 숙제하듯 살지 말고 날마다 축제하는 것처럼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